앞으로 미국 대선의 선거 결과라던가 이 미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 방향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보수화 성향을 띌 가능성이 높겠죠. Open your world, 지유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외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유TV의 지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금 미국에서 왜 그녀의 죽음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사실상 미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법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그녀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또 그녀가 꾸준히 인권 활동을 펼쳐오긴 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이런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끝까지 새롭게 미국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 그녀의 자리를 지켜주길 바랬던 사람이 너무 많았던 만큼 그녀의 죽음에 대한 애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녀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1933년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그녀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 만 87년의 그녀의 일생을 간단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브루클린에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이로 태어난 긴즈버그는요, 고등학교 때는 되게 전통적 여성 역할을 충실해온 그냥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이 긴즈버그는 그 이후에 코넬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코넬 대학교에서 인생의 사랑인 마티 긴즈버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티를 만난 이후에 마티는 하버드 로스쿨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이후 1년 뒤에 이 긴즈버그는 남편인 마티를 따라서 하버드 로스쿨에 같이 진학을 합니다. 그런 코넬대 진학 전에 긴즈버그의 고등학교 졸업식 바로 전날에 긴즈버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는 집안의 남자 형제를 위해서 본인의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었는데 정말 명석한 학생이었고, 본인의 이제 남자 형제들 때문에 본인의 학업이나 커리어 성취를 포기한 여성이었는데, 이런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긴즈버그의 성장관 그리고 세계관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긴즈버그는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했고요. 남편이 마티를 따라서 하버드 로스쿨에 갔을 때는 당시 550명의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 중에 여성은 단 9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9명 중에 한 명이 이 긴즈버그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인 마티가 하버드 로스쿨 진학 후에 또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암으로요. 그때 이 긴즈버그와 마티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이 긴즈버그는 남편인 마티의 병 간호를 하면서 로스쿨 학생으로서의 본인의 학업도 계속했고, 남편인 마티를 위해서 노트 테이킹, 노트 정리를 해주기도 했으면서 당시에 있었던 아이들까지 잘 키우는 정말 슈퍼우먼의 역할을 해냅니다. 다행히 마티는 완쾌가 되었고요. 둘은 이 로우 커리어,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아주 선망받고 당시에는 드문 이 equal partnership, 그러니까 그 남편과 여성의 역할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파트너십의 관계를 그때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관계였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모로 놀라움을 선사했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인 마티가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먼저 졸업을 하고 1년 먼저 진학을 했으니까요. 먼저 졸업을 하고 뉴욕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 긴즈버그는 원래 하버드 로스쿨에 있었었는데 컬럼비아 로스쿨로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이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한 긴즈버그는요, 1등으로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여성인데다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라는 장벽 때문에 어디에도 취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이때 이 남성과 여성의 직업 역할에 대한 차이와 편견이 너무 심하다는 걸 깨달은 긴즈버그는 이때부터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로펌에서 자리를 얻지 못했던 긴즈버그는 로스쿨 프로페서, 그러니까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때부터 여성의 인권운동 향상에 힘을 쏟습니다. 긴즈버그가 여성 인권운동 향상에 평생을 바쳐온 건 맞지만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여성의 인권만 향상시키기에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관여한 아주 유명한 판례 두 가지를 보실 건데요. 먼저 처음 말씀드릴 건 스테픈 와이즌펠드의 케이스입니다. 이 스테픈 와이즌펠드라는 사람은 70년대에 아내가 출산 중에 사망을 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출생하면서 남긴 이 아들을
키우는데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혼자 이제 키우면서 집안의 일을 많이 케어를 해야 했었던 남성이었는데, 당시에는 법이 이렇게 아내가 있었을 때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내는 이 수당을 받으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었지만, 남성이 미망인이 됐을 경우에는 남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를 이 긴즈버그가 가져와서 승소를 이끌어내는데요. 남성 또한 아내가 먼저 사망을 했을 경우에 똑같이 여성처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가의 지원과 혜택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한 이 긴즈버그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남성과 여성의 이렇게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편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판결을 많이 내놓게 되는데요. 이 이외에도 가장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Virginia Military Institute의 케이스입니다. 이 Virginia Military Institute라는 건 버지니아 군사학교인데요. 이 긴즈버그가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남성들만 입학할 수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생도의 입학이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 자체가 이 여성이 남성들만큼 들어와서 이런 강하고 힘든 훈련을 겪을 수 없을 것이다,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추측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잘못됐다라는 판결을 내게 되고, 여성 생도도 입학을 하면 남성 생도만큼이나 정말 이 훈련을 잘 이뤄낼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게 됐고, 이 이후로 Virginia Military Institute에는 여성 생도가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여성 생도들은 이 긴즈버그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군사학교의 이 모든 커리큘럼을 잘 수행을 해내면서 이 긴즈버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해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역사에 굵직굵직하게 이 미국 헌법의 기초에서 모든 시민들의 평등권, 특히나 이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과 소수자들을 위한 변호, 그리고 인권 옹호에 힘을 쓰면서 이 긴즈버그의 커리어는 차곡차곡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로 활동하던 긴즈버그는요, 1980년대에 되어서야 연방 판사로 임명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인 마티의 정말 공헌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마티는 뉴욕에서 되게 잘 나가는 세금 전문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 저명 인사들을 잘 알았고, 이 본인의 아내인 이 루스 베이터 긴즈버그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합니다. 이런 남편 마티의 도움과 본인 스스로 이뤄낸 이런 인권 옹호의 엄청난 커리어로 루스 베이터 긴즈버그는 연방 판사에 80년대에 임명되게 되고요. 1993년에 당시의 민주당 계열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에 의해서 대법관, 그러니까 Supreme Court Justice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루스 베이터 긴즈버그의 이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네요. 네, 이때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관에 지명되고 나서 긴즈버그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내가 살았던 시대에 살았다면, 그래서 여성들이 충분히 성취할 수 있고 딸도 아들만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 나의 시대의 어머니가 태어났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이뤘을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본인의 어머니와 이 모든 여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을 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법관이 된 긴즈버그는요, 이 대법관의 자리를 쭉 지켜오면서 정말 진보적인 성향의 의견을 정말 소신 있게 펼쳐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루스 베이터 긴즈버그 판사가 되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2013년을 계기로 해서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이 지명이 되고, 이 미국의 대법관 자체가 보수화 경향을 띠면서 이 루스 베이터 긴즈버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이런 본인의 소신 있는 이런 발언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이럴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루스 베이터 긴즈버그를 많이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기는데요. 이 새로운 별명 바로 Notorious R.B.G. 그러니까 우리 유명 래퍼인 Notorious B.I.G의 이름을 따서 Notorious R.B.G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그만큼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런 Notorious는 악명 높은 이라는 뜻인데, 그런 악명 높은 R.B.G라는 애칭이 생기게 되었고, 이 애칭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그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라든지 헐리우드 영화 등이 나오고 그녀의 삶을 다룬 책도 나오고 하면서 이 루스 베이터 긴즈버그는 정말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요. 그녀의
미국의 유명세는 그녀가 단순히 이런 소신 있는 발언을 막 강하게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녀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의 대법관은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에도 이 최종심을 대법원이 관장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있어서 이 헌법에 위배되는 사건이냐 아니냐를 심판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합쳐놓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50개의 주마다 대법원이 있는데 이 연방에 관련된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곳 그리고 어떤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종 기관이 바로 대법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이 9명이기 때문에 이 9명 중에 과반수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많은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거나 논쟁이 있는 사항은 결국엔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중요한 이슈는 모두 대법원에서 판단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띠느냐는 정말 중요한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이 대법관 임명 카드를 정말 신중하게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긴즈버그 판사의 그 죽음이 많은 미국인들의 애도를 받는 이유는요. 본인의 일생을 통해서 헌법에 보장된 이 모든 시민의 권리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대법원의 구성이 보수 성향의 판사 5명 그리고 진보 성향의 판사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긴즈버그가 타계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을 지목을 하게 되면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명 그리고 진보 성향의 판사가 3명이 되어서 결국에는 앞으로 미국에서 정말 산적해 있고 많이 처리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이슈들이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나 이 아주 중요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재투표 여부나 재검표 요구 등 그런 모든 중요한 선거 관련 이슈들도 이런 대법원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이 보수화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이 그리고 정말 깊이 미국인들이 애도하고 있고 이 긴즈버그 판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파워풀, 강력할 수 있구나 하는 점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긴즈버그 판사의 이 죽음이 우리나라와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대법원이 보수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면요. 앞으로 미국 대선의 선거 결과라던가 이 미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 방향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보수화 성향을 띌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속해 있는 공화당 쪽에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작게는 미국 정치 전반에 걸친 엄청난 영향 그리고 크게는 이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